과일을 맺지 않으려는 과일나무를 깨울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 온 아마도 여러분이 잘 몰랐던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레몬나무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작은데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 자몽나무도 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이 나무들에게 오늘 보여드릴 것과 같은 기술을 적용했는데 가장 좋은 점은 여러분이 집에 이미 가지고 있을 만한 것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할 수 있고 사실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열매를 맺지 않던 과일나무가 그 어느 때보다 꽃을 피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법을 위해서는 약 4인치, 즉 10cm 정도의 철사 한 조각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굵기가 적당하고 완전히 건강한 가지를 하나 고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가지가 정해지면 드릴이나 얇은 드릴 비트가 장착된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해 가지를 옆에서 옆으로 관통하는 작은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 기술은 가지에만 적용하며 절대 주줄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화분에 심어둔 작은 과일나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나무에는 몇 년 전에 이미 같은 방법을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과일이 가득 열려 있어서 사실상 다시 이 방법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 중 하나에만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구멍을 뚫은 후 철사 조각을 가져와 우리가 만든 구멍에 넣습니다. 그 다음 양끝을 연결해서 작은 고리나 귀걸이 모양을 만듭니다. 바로 그 고리가 이 방법의 이름이 된 이유입니다. 이 방법은 자르시오, 귀걸이 방법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귀걸이 모양은 단순히 장식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리의 역할은 철사가 바람이나 가지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는 항상 그 작은 자극을 받아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좋아요. 고리를 달았으면 이제 작업이 끝난 것입니다. 철사를 세게 조일 필요도 없고 가지를 조르거나 압박을 가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제자리에 두고 나무가 그 부위를 자연스럽게 재생하고 치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지에 철사를 통과시키면 나무는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작은 국소적인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존을 위한 생리적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식물이 번식을 시도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게 만듭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 순간부터 나무가 스스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가르쳐준 모든 단계를 제대로 따라 했다면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꽃이 피고 놀랄 만큼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잠깐만요. 다음 방법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드릴도, 드릴 비트도, 심지어 철사도 필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 할 일은 건강하고 굵기가 좋은 가지를 고르는 것입니다. 가지가 정해지면 그 가지 끝부분 근처에 끈을 묶고 반대쪽 끝에는 작은 추를 달아줍니다. 그 추는 모래나 흙 또는 집에 있는 다른 어떤 재료로 채운 봉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추가 가지를 아래로 꾸준히 당기는 힘을 주되 항상 점진적으로 힘을 가하고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추를 이용해 가지를 약간 휘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너무 많이 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곡선이 자연스러울수록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가지의 자연스러운 위치를 바꾸고 그 긴장을 일정 기간 유지하면 나무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인식하여 개화와 번식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오래된 기술로 오랜 세월 동안 오직 성장하고 잎을 내고 새 가지를 만들기만 하려는 나무, 즉 열매 맺는 것을 잊은 것 같은 나무를 깨우기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멍을 뚫거나 가지를 자르거나 가지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무의 생리적 특성을 이용해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는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것뿐입니다. 물론 무게를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가지가 너무 많이 휘거나 부러질 것 같으면 즉시 무게를 줄이세요. 여기서 우리는 가지를 한 개까지 강제로 구부리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일정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는 보통 이런 자극에 매우 빠르게 반응하므로 꽃이 피는 시기보다 약 한 달 전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언제 해야 할지 모른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과일나무에 시도해 볼 예정인지 알려주시면 가장 적절한 시기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도 이 방법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환상박피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보여드리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항상 가지에만 적용해야 하며 절대 주간주된 줄기에는 하면 안 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칼, 커터칼 또는 잘 갈린 절단 도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건강하고 굵기가 적당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지가 정해지면 가지 전체를 둘러싸서 약 5mm 4분의 1인치 정도 간격을 두고 2개의 원형 절개를 합니다. 2개의 절개가 끝나면 그 사이에 남은 나무 껍질만 간단히 벗겨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무 깊이 자르지 말고 나무를 긋거나 형성층 캠비움을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할 거는 오직 나무 껍질뿐입니다. 너무 깊게 자르면 가지를 손상시켜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작은 나무 껍질 고리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잎에서 나무의 다른 부분으로 당분과 에너지를 운반하는 완성된 수액의 흐름을 부분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에너지가 고리자름 위쪽에 축적되기 시작하고 나무는 그 에너지를 그 순간 가장 필요한 일, 즉 번식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더 많은 꽃이 피고 나중에는 더 많은 열매가 맺히길 원하는 바로 그곳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고리자름을 한 후에는 상처 치료용 페이스트를 바르거나 상처를 덮거나 어떤 제품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 나무 스스로 자극에 반응하면서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앞서 설명한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가지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가 전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주된 가지의 절반 정도에만 적용해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나무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깨우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과 마찬가지로 몇 주가 지나면 과일나무에서 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던 꽃눈이 생기기 시작하고 조금씩 나무가 깨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아래 댓글에 어떤 나무에 시도해볼 예정인지 또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지역에 맞는 최적의 시기를 알려드릴 수 있고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만큼 과일나무를 사랑하는 분과 공유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튜토리얼이 많이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